예전엔 별로 신경 안 썼던 말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툭 던진 한마디, 엄마는 몰라. 배우자가 무심코 한 말,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친구가 농담처럼 한 말,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예전 같았으면 그러게 하고 넘겼을 말들이 요즘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생각나고 며칠이 지나도 신경 쓰이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곱씹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TV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뉴스 보다가도 가슴이 먹먹하고 이유 없이 속상한 날도 많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52세)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눈치도 안 보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자녀 둘 키우면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딸이 엄마 그건 옛날 생각이야 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서운하고 남편이 저녁은 알아서 먹을게 라고 하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허전하고 친구들 모임에서 혼자 빠지면 소외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만 이상한 걸까?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 나이에는 누구나 감정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김미영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니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오늘 이야기는 김미영 씨처럼 40대에서 60대 사이 왜 우리는 갑자기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을 다루는 실질적인 방법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40대에서 60대 사이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전엔 웃어넘겼던 일에 요즘은 속상해하고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인데 요즘은 밤새 생각하고 예전엔 잘 울지 않았는데 요즘은 드라마 한 편에도 눈물이 납니다. 이런 변화는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단계입니다. 그럼 왜 이 나이에 갑자기 예민해질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여성의 경우 40대 후반부터 50대에 걸쳐 갱년기를 겪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뇌의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의 기분, 감정, 수면을 조절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불안이 커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의욕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기쁨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갱년기 동안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이렇게 만드는구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중반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의욕, 자신감, 감정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쉽게 우울해지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성격이 변한다는 말, 사실은 호르몬이 변하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40대, 50대는 인생에서 역할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 싸고 학원 보내고 숙제 챙기던 일상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텅 빈 집, 조용한 저녁, 혼자 먹는 식사. 이제 나는 뭐지?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떠난 빈 둥지에 남은 부모가 상실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특히 평생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부모일수록 이 시기에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가 되면 예전처럼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후배들이 올라오고 나는 슬슬 밀려나고 퇴직이 눈앞에 보입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예전만큼 존중받지 못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이제 슬슬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라는 말을 듣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역할을 잃으면 자존감이 흔들리고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누적된 상처들입니다. 20대, 30대 때 우리는 참았습니다. 시부모님의 무심한 말,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 배우자의 무관심, 회사 일 때문에 바빠. 자녀의 반항,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야. 직장에서의 부당함, 여자가 뭘 알아. 괜찮아 넘어가자. 참아야지 가족인데. 조금만 더 버텨. 그렇게 20년, 30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니 그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20년 전 그 상황이 떠오르고 자녀가 툭 던진 말에 맨날 나만 참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쌓였던 감정이 터지고 예전의 상처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도 그랬지. 늘 이랬어. 나는 항상 뒷전이었어.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들이 왜 이렇게 말랐냐고 하셨죠. 그땐 참았는데 요즘은 그 말이 자꾸 떠올라요. 오래 참은 감정은 결국 폭발하거나 깊은 예민함으로 남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간의 유한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40대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부모님의 나이를 보고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내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실존적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리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생각이 모든 감정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다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감정을 더 깊고 예민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일도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예민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 나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예민해진 건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인정하세요. 아, 나 지금 속상하구나. 이 말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요즘 감정이 좀 예민하구나.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조금 가라앉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세 줄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딸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섭섭했다. 저녁에 남편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외로웠다. 오후에 친구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기뻤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감정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기 연민을 베푸세요. 나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그러니 예민한 게 당연해. 나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지자.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연습, 이것이 감정을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표현의 기술을 배우세요. 예민한 감정을 그냥 속으로만 사기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면 관계가 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표현의 기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폭력 대화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볼게요. 잘못된 표현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맨날 나한테 무관심해. 나를 전혀 신경 안 쓰잖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게 됩니다. 올바른 표현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퇴근하고 나서 바로 핸드폰만 볼 때 나는 외롭게 느껴져. 왜냐하면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거든.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듣고 나도 후련합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엄마는 몰라 라고 말할 때 엄마는 조금 속상해. 왜냐하면 너를 이해하고 싶은데 거리감이 느껴지거든.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말할 때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 함께 결정하고 싶거든. 이런 식으로 비난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거리 두기의 지혜를 배우세요. 모든 말에, 모든 상황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민해졌다고 해서 모든 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에는 경계선 긋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것과 책임지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저래.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야.
이 감정은 내 것이지만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 이렇게 거리를 두는 순간 감정이 조금 정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초 규칙을 써보세요. 누군가 무심한 말을 던졌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만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이 말에 반응할 가치가 있나? 이게 정말 내 문제인가? 이 감정을 꼭 받아들여야 하나? 3초만 멈춰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내 안으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민해진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둔해지는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예민해진 건 당신이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걸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예민해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예민함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40대에서 60대 중년이 요즘 예민해졌다면 그건 나이 들어서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시기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을 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가 아니라 지금 힘든 시기구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민해진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더 깊어진 겁니다. 예전엔 넘겼던 말에 이제 마음이 남는 건 당신이 인생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예민해진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그 예민함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면서 더 성숙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해진 건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인생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 여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